현대의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이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있어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정말 너무 많아요. 각종 검사 수없이 합니다. 의료 장비도 현대화돼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의학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즉 신체 치료에 너무 접근하고 있어요. 세포의 문제로만 가지고서 세포로부터 치료를 하니까 세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이 마인드, 바디, 스피릿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당시도 세포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인드와 스피릿을 치료하고 그때부터 치료했어요. 이게 바뀐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병의 원인이 바뀐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병의 원인을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세포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세포를 병들게 하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 즉 혈액순환의 문제, 이게 병의 뿌리입니다. 세포를 병들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만병의 근원 그냥 악액질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게 악액질이다. 그래서 그 악액질을 만드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미 악액질로 돼 있는 것, 즉 병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냥 비우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비우는 것이 그 당시 의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병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을 같이 해결해야만이 의학이 계속 발달해도 병의 뿌리, 근본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의학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서양의학이다, 동양의학에다가 이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있어요.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한 수고를 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통합의학이다, 현대의학이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의학은 그렇게까지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이 바로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미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물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포에만 집중하게 된 원인이 됐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안에 탁한 혈액이라고도 하고 악액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류 역사 생긴 이후로 자연의학을 떠나서 현대의학, 동양의학을 떠나서 똑같이 공통점으로 이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여러분들 혈액순환, 온도의 문제, 이런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시지만은 그걸 여러분들 실천하시나요? 병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만 변화가 일어나고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의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약이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바디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용하셔야죠. 충분히 이용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병이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오는 빈곤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못 먹어서 오는 병은 정말 아프리카 쪽의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풍요병으로 다 바뀌어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병이 생기는데 지금은 병이 이게 변화가 온 거예요. 빈곤병에서 풍요병으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풍요병으로 생긴 병들이. 이 풍요병을 해결하셔야만 이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약만 먹고 치료하려고 하시니까 수명은 연장된 거 확실해요. 수명도 연장하고 하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만든 것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우리 제약회사의 목표가 있어요. 과학이 발달로 제약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본성, 목적이 뭘까요? 많이 먹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야 발달해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본성은 약을 많이 먹인다. 죽을 때까지 먹는 거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약.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되지 않나요? 다시 조금만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음식으로 병이 왔는데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셔야 돼. 음식을 바꾸셔야 되지. 왜 그걸 약을 부세요? 그것도 약을 먹어. 마음 스트레스 문제, 삶의 긴장으로 인해서 문제로서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약을 먹어. 삶을 안 바꾸고. 잘못된 습관의 문제로 병이 왔어. 습관을 안 바꾸고 약을 먹어. 또 온도, 손발이 차갑고 막 아랫배가 차갑고 막 호소는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성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되지. 여러분들 왜 염증성 문제를 해결하는 약을 죽을 때까지 드시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의학이 발달해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응급상황인 경우는 바디 치료하는데 약을, 세포를 치료하는데 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연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병의 근원이 되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자연의학이고 자연치유 건강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조금 더 확정을 하면 이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 증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언어예요. 그냥 세포의 그냥 몸의 언어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세포에 악액질이 쌓였다. 그거나 해결해달라. 라고 하는 세포의 언어일 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길이 보여요. 무엇을,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세포의 아우성 소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학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의 기준을 해서 제가 나눠봤어요. 그 악액질, 즉 독소의 1단계다라고 해서 독소가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아우성 소리를 내요. 뭘로요? 피곤하다. 몸이 피곤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1단계가요. 부종이에요. 부종.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는 특히 하지의 부종입니다. 하지 부종 찾는 거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들 양말 자국 있죠? 그거 금방 안 없어지면 그냥 부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이 조금 뻑뻑해 보인다 라고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죠. 부었다는 거. 이게 1단계예요. 2단계에 올라오면은 만성피로 항상 피곤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내 몸에 악액질이 쌓여있다. 그래서 삶을 좀 바꾸라는 신호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2단계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불면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게 돼요. 세포가요. 이때를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검사로 안 나와요. 현미경으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입니다. 이때 상태를 우리가 미병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가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세포의 언어를 무시하고 그냥 살으시면 독소 3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 때가 바로 염증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한 염증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주증상이 통증이에요.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면은 내 몸에 독소 3단계, 악액질이 한 3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치료의 길이 확실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대사성 질병이라든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독소 3단계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4단계에 들어가면요. 만성염증 상태가 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섬유근육통, 이거 못해요. 전 세계 어디 의학계를 다 뒤져봐도 현대의학이 이걸 치료했다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뒤져봤어요, 정말.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이런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 걸으면 조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은 완화시키는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난치성 질병, 무슨 증후군, 이런 것들이 붙었다 그러면은 만성염증 상태로 독소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잘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생활 습관을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 건강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독소 5단계에 들어가면은요, 무슨 소리냐면 각종 암이 여기에 해당돼요. 특히 말기암이 여기에 해당돼요. 전이하는 암들 있잖아요. 재발하고 전이하는 암이 여기에서 또 안 바꾸면 하는 사인이에요. 세포가 나 죽을 것 같아. 주인님 이제 제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낭떠러지예요.
잘 알아들으셔가지고서 세포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특히 5단계에 들어가서 각종 암으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심플해요.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살지 마. 바꿔봐.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상냥하게 좀 살아줘. 뭐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좀 살아오고 뭐 이런 뜻이죠. 릴렉스하게 살아. 뭐 이런 뜻. 하여튼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세포의 아우성 소리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대부분 이때 사람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뭘 준다고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약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약을 드시면서 이런 삶을 바꾸는 것이 이게 치료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오면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방법을 저하고 같이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이해하시고 습득하는, 체험하시는 이런 현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